대단원 2 동양과 한국윤리사상, 소단원 2 유교와 인해윤리 다섯 번째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명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학을 만들었던 사람의 이름은 왕수인이고요. 그의 호인 양명을 따서 왕양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양명에 대해서 대나무를 궁리하다가 실패했던 이런 이야기들은 본 수업 때 했으니 생략하고, 자, 핵심 내용 위주로, 그리고 추가 심화되는 내용을 위주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은 명나라 사람이고요. 양명은 맹자를 계승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희와 양명의 공통점을 찾아라 하면 맹자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특히 맹자가 말했던 것 중 양지, 선천적인 삶에 관심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자, 양명이요, 처음에 주희의 의견에 따라 외부 사물에 있는 이치를 궁구하는 궁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궁리를 실패한 뒤 결국 밖에 외부 사물에 이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곧 이치가 있다는 심, 즉, 리, 마음이 곧 이치다라는 심증리설을 제시합니다. 자, 심증리설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냐면, 이치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이냐면 그냥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주희는 만약 노트북에 이치가 있다면 노트북의 이치는 이미 밖에 정해져 있고, 그 노트북의 이치를 알기 위해 노트북에 격불해서 노트북을 살펴보고, 그리고 노트북에 관련된 책자들을 읽으면서 이치를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양명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노트북의 이치라는 건 이미 내 마음에 있다. 노트북을 어떻게 이치를 가지고 사용할지는 내 마음이 정하는 거지 노트북에 이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게 양명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적어보면 이치, 즉 리입니다. 이치는 이미 내 마음에 갖추어져 있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뭐가? 천리가 죄송해요. 마음에 천리가 갖추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계속 구분해서 나아가야 돼요. 주희는 천리가 내 마음에도 있고 사물에도 있고 오만때만도 다 있지만, 양명은 천리는 오직 어디에만 있냐면 내 마음에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문장 연결해서 적어보면 마음 밖에 사물, 여러분, 사물은 뜻이 두 개라고 했어요. 사물은 실제 사물도 되지만 외부 사건을 말하기도 한다. 또는 사물의 이치,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마음 밖의 사물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자, 보세요. 우리 배웠습니다. 마음 밖에 이치가 없다. 이치는 오직 내 마음에 있다. 심, 외, 무, 리. 자, 그런데 여러분 또 주장합니다. 심, 외, 무, 물까지 주장을 해요. 여러분, 심의 무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 컴퓨터의 이치가 내 마음에 있고 컴퓨터를 어떻게 쓰는지는 내가 정하는 거지 외부에 이치가 있는 게 아니야. 자, 그런데 마음 밖에 사물이나 사건이 없다는 건 받아들이기 너무 어렵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고당봉에서 우리 금정산 고당봉에서 어떤 꽃이 피어나고 지고 피어나고 지기를 반복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꽃이 피어나고 지는 게 내 마음이 없으면은 그게 안 일어나는 일인가요? 지금 내 말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꽃은 계속 피고 지고 하고 있죠. 내 마음이 없더라도. 자, 그러면 심해무물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이것은 사건이나 진짜 사물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는 양명의 이론을 바탕으로 쓰여진 시인데 그대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진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대요. 그건 뭐예요? 그대의 마음에 내가 들어가기 전까진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대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뭐가 되었대요? 꽃이 되었다잖아요. 그 꽃이 되었다는 건 의미를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들어와야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양명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양명에게 사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밖에 사물이 있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사물이 실제로 내 마음에 들어왔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유식학파랑 매우 유사하다. 한번 적어볼까요? 불교의 유식학파랑 매우 유사하다. 왜요? 유식학파라는 말이 뭔데요? 오직 인식만 있다라는 게 오직 인식에 모이는 마음만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양명은 천지만물은 선한 마음에서 의미를 지니며 실제하게 되는 것이다. 방금 이야기했죠. 마음에 들어와야 천지만물이 의미를 가지고 실체한다. 제가 설명한 그대로잖아요. 맞죠? 이렇게 출제됩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사물에는 도덕법칙으로서 이가 없다. 자, 봐봐. 여러분, 요것도 우리 이해할 수 있다. 봐봐. 여러분, 우리 주희 선생님이 궁리, 즉 경물치지를 해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하셨냐면 내 착한 본성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내 착한 본성을 알 수 없으니 내 착한 본성과 같은 외부 사물의 이치를 궁리, 경물치지하겠다라고 주장을 하셨고, 그렇다면 경물치지를 통해 이치를 알게 되면 착하게 살 수 있다고 보았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런데 양명이 보았을 때 이거 상당히 비합리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희의 이야기대로 한다면 물론 지금 주희의 이야기라는 건 양명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주희의 이야기대로 한다면 책상의 이치를 잘 파악한 사람과 컴퓨터의 이치를 잘 파악한 사람은 착하게 살 수 있다고 믿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상당히 비합리적이죠. 그래서 양명이 뭐라고 하냐면 사물에는 도덕법칙이 없다. 그래서 그럼 도덕법칙 어디 있는데? 내 마음 안에 있다. 그래서 유명한 문장이 있는데요.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양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맹자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다. 그건 뭐냐? 어머니를 사랑해야 되는 효가 엄마한테 있는 게 아니죠.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잖아. 임금에게 충성해야 되는 그 충은 임금한테 있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다. 그래서 도덕법칙으로서 이는 사물에 있는 게 아니고 나의 안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마음의 본체는 성이고 주희 동의할 수 있습니다. 주희는 마음의 본체는 성이고 작용은 정이죠. 양명은 마음의 본체는 성이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 왜요? 양명한테는 마음이 곧 성이죠. 그래서 둘 다 동의할 수 있고, 성은 곧 하늘에서 온다, 천리다 라는 것도 둘 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인간의 본성은 하늘에서 줬다는 건 누가 이야기한 겁니까? 요거는 맹자가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동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의 공통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해설을 달아놨어요. 자, 문제 1, 이 문장이 선택지에서 제시된다면
주희와 양명 둘 다 동의한다. 선택지란 건 1, 2, 3, 4, 5번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문에서 등장하는 경우에는 양명의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 지문은 요 네모칸이 지문이고 1번, 2번, 3번, 4번 이게 선택지인데요. 요 내용이 1, 2, 3, 4, 5번에 나왔을 때는 주희, 양명이 공통점인데 지문에 나왔을 때는 주희도 되고 양명도 되잖아. 하지만 양명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로 양명이 저 말을 많이 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양명에게 마음이 천리고 마음이 양지고 마음이 성이고 마음이 십이지심, 사단, 사덕 전부 다 됩니다. 자, 형광펜을 드세요. 이분은 성과 정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헷갈립니다. 이분의 이론이. 자, 성과 정을 구분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 요거 한번 들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면 저는 그냥 이거는 외우는 것도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요런 거예요. 우리 주희 선생님께서는 사건을 만나는 발을 하지 않았을 때 미발심이라고 하고, 지금 내 말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때는 성만 있다가 사건이 일어나면 이발하면서 정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성정의 구분이 있거든요. 근데 양명은요, 사건을 만나지 않는 이 미발 상태는 의미가 없어요. 왜요? 모든 건 마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발 상태인 그러니까 사물이 실제로 들어온 것만 의미가 있고, 그렇다는 건 사건이 일어나기 전 사건이 일어난 후 정, 이렇게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이 십이지심이라는 정이 되고 사단이라는 정이 사덕이라는 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당히 헷갈립니다. 지금 별 생각 없을 텐데 나중에 고3이 되면 엄청 혼돈이 옵니다. 여러분 지금 별표 친 거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시고 안되면 암기도 좋은 방법이다. 양명은 인간의 마음 없이는 어떠한 이치도 없죠. 왜요? 마음이 곧 뭐니까? 이치니까.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양명은 마음을 이치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해보면 이치를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이치와 마음을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양지라고 표현합니다. 이분은 양지를 엄청 좋아하세요. 왜냐면 양지라는 것의 뜻이 태어났을 때부터 선천적으로 안다는 거잖아. 양명쌤은 그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야. 밖에서 좀 그만 찾아. 원래 너 태어났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 라는 것을 강조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특히 양지를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양지는 누가 이야기한 거죠? 맹자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주희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말로만 일단 할 건데요. 주희는 양지를 알고 있지만 더 공부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양명은 양지만 알면 끝이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럼 밑에 필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 양지에 이른다 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양지입니다. 양지에 이른다. 양지설. 자, 밑에 보면 도덕 주체인 인간의 마음을 중심으로 도덕 원리 인식과 실천의 문제를 이야기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양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희는 계속 밖에 있는 원리를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야. 왜냐면 양명에서 봤을 때는 그건 잘못된 거야. 내 마음 안에 이미 이치가 다 있는데, 그래서 인간이 마음을 생각하면 곧 이치를 알게 되고 그것을 파악하는 게 인간이고, 그래서 도덕적 주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양지 한번 보겠습니다. 참된 마음의 본체라는 표현은 둘 다 씁니다. 요거는 공통점인데, 자, 근데 잘 들어. 요거 뒤에서도 한번 할 텐데, 양지를 마음의 본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양명밖에 없어요. 주희는 안 그렇습니다. 뒤에서 쌤이 한번 정리해 줄 거예요. 자, 양지는 하늘에 또 이치고 천리고 인이해지고, 그리고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기준.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십이지심이다. 십이지심이다. 그리고 미안. 지금 얼른 지우세요. 진짜 나 오늘 왜 이러냐. 미안해요. 옳고 그름을
예, 기준이고 미안합니다. 12지심 여기 있어요. 옳고 선과 옳고 옳음을 좋아하는 감정, 이게 12지심입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양지는 참된 알미고 선천적인 알미인데 마음의 본체요 하늘의 이치고, 그리고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기준이면서 동시에 감정도 된다. 그래서 나중에 정리할 건데 양명에겐 양지가 이치입니다. 여러분 이거 좀 어렵죠? 여러분 이게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내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텐데, 여러분 꿀 빨면서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1등급은 4%입니다. 당연히 어려워요. 여러분 윤리와 사상이 생활관리에 비해서 고난도 문제가 쉬운 이유는 내용이 게으럽기 때문이에요. 한 번만에 안 되는 거 내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계속 까먹죠.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2번, 3번, 4번, 5번.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이 본 수업 교재를 10번, 20번, 30번, 40번 계속 읽었어요. 저도 제 교재를 그렇게 보는데 여러분 그 정도 하셨습니까? 힘들어도 이걸 묵묵하게 나아가는 학생만이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치양지는 뭐냐? 치양지는 요거 외우라고 했어요. 제가 분명히 이 문장을 외우세요. 양지를 사물에 온전히 실현. 자, 요 문장을 이해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얘들아, 내가 이거 외우라고 했는데 이 정도도 안 외우고 시험날 뭐 기억이 안 났어요. 이거는 좀 심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이거 외우는 3분도 안 걸려요, 여러분. 그 정도 시간도 안 쓰면서 뭔가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건 진짜 도둑놈 싶습니다. 자, 보세요. 양지를 사물에 실현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볼게. 사물을 만났어. 그게 사물이든 아니면 사건이든. 그럼 이치는 어디 있어요? 내 마음은 양지에 있죠. 그럼 양지, 이치, 마음을 떠올려. 그러면 알려줘. 이치는 이거야. 그럼 그대로 실현하는 게 치양지예요. 다시 해볼게. 컵을 봤어. 사물을 만났죠. 어떻게 쓸까? 내 마음, 양지, 이치에 물어봐. 그 다음에 사람 때리는데 쓰래. 그러면 실현하는 거예요. 이게 치양지예요. 자, 근데 봐봐. 어떤 사람은 컵을 물 마시는 데 쓸 거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때리는 데 쓰거든요. 그 차이는 사욕이 있냐 없냐 차이예요. 사욕이 많을수록 잘못 쓰게 됩니다. 이치를. 그래서 양지를 확충시켜야지 올바른 양지대로 행동할 수 있어요. 확충이 무슨 뜻이었죠? 여러분 맹자 때부터 나왔던 건데 넓혀 나간다라는 뜻이고 결국 뭐를 없앤다. 그렇지. 사욕을 없앤다. 그래서 실천이라고 합니다. 행위, 수양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양지를 사물에 온전히 실현하려면 양지대로 하면 되는데 양지를 잘못 오해가게 알려주는 존재가 사욕이에요. 그래서 결국 양지에 이른다는 건 양지를 확충하는 사욕을 없애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이해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치양지 이꼴 치양지 이꼴 존천리 거인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양지의 실현을 방해하는 사욕을 인욕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돼요. 모든 건 내가 마음에 알고 있으니까 양지에 이르러야겠네. 치양지 하려고 하니까 방해하는 게 있네. 사욕. 그래서 양지의 확충, 존천리가 인욕해야 하네. 자, 여러분 요거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래 거 별표 3개 박으세요. 진짜 많이 나온다. 자, 볼게. 양지라는 건 주기와 양매의 공통점이야. 당연히. 왜요? 양지를 처음 말씀하신 게 맹자님이기 때문이고 두 분의 스승이죠. 자,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지라는 건 둘이 동일하지만 양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달라요. 자, 보자. 주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지를 바탕으로 경물치지를 해야 된다. 자, 양지는 알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경물치지 궁리를 꾸준히 해야 참된 삶을 극진히 할 수 있는 치지에 갈 수 있는데 양명은 그게 아니야. 뭐만 알면 돼. 양지만 알면 곧 극진하게 삶이 간 거랑 똑같이 생각하는 게 차이점이에요. 지문에서도 아주 많이 나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경물치지에 대한 해석은 그냥 뭐 중요한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 중요하고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 경물치지 보겠습니다. 경물치지에 대한 주희와 양명의 해석 차이 보겠습니다. 자, 양명이 주인공이니까 양명을 오른쪽으로 했는데 일단 우리 주희부터 해보겠습니다. 격은요, 주희에게 격은 이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르다, 어디에 이르다, 도달하다, 어디에요? 사물의 이치에. 사물 또는 사물의 이치. 사물의 이치에 계속 이르는 경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지극한 삶에 이르는 치지에 가고 그 과정을 뭐라고 한다? 화련관통이라고 한다. 기억나야 합니다. 자, 양명도 한번 보겠습니다. 양명은요, 격을요, 사물의 이치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왜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방해하는 게 뭐예요? 그게 사욕이죠. 그래서 마음을 뭐 해야 되냐면 바르게 해야 합니다. 자, 뭐를요? 마음의 일을요. 마음의 일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의 일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자로 의념이라고 표현해요. 의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의념이 마음의 일입니다. 자, 마음의 일을 바르게 합니다. 의념을 바르게 합니다. 그러면 사욕이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이르죠. 어디에요? 지극한 삶을 뭐라고 합니까? 여기는 양지. 자, 근데 봐봐. 절대 주인은 지극한 삶을 양지라고 표현하잖아요. 왜요? 주인은 양지는 조금 아는 거고 계속 더 알아야 돼. 구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치지경물이란 내 마음 안에 양지를 각각 사물에 온전하게 실현하는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치지가 치양지예요. 맞죠? 경물도 결국 뭔 양지야? 치양지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양명한테는 경물이든 치지는 결국 치양지거든요. 그래서 봐봐. 치지 경물이란 내 마음의 양지를 사물에게 온전히 실현하는 것이다. 이게 뭔데 결국? 치양지란 뜻이에요. 여러분, 양명에게 경물도 치양지, 치지도 치양지인데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려가겠습니다. 지와 행의 관계 중요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양명은 지행 합일을 주장하십니다. 지행 합일이라는 것은 지와 행은 하나다 라는 뜻이에요. 한번 적어볼게. 지라는 암과 행이라는 실천은 본래 하나다. 여러분, 하나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된다고. 봐봐. 지와 행이 하나라는 건 행동을 안 하면 알지 못한다는 뜻이야. 봐봐. 그래서 앞 페이지 볼게. 알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아직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행합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알면 하고 모르면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 한 거는 알았는데 못한 게 아니고 모르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와 행은 하나니까 선지 후행 중행 경지 지행 병진을 부정합니다. 왜 부정할까요? 여러분, 주희가 말했던 이 세 가지는 지와 행이 다르다는 전제하에서 시작되는 말이기 때문에 부정합니다. 형광펜 드세요. 형광펜은 우리 색칠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고 중요한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행은 지의 시작이자 미안합니다. 알은 행의 시작이고 행은 알의 완성이다. 자, 이게 뭐야? 아는 것이 곧 행동을 시작하게 하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은 결국 알을 완성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암과 행동이라는 건
구분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거야. 양명은 참된 삶을 실천해 나가면서 그 삶을 완성해 나가야 된다. 자, 삶을 실천하는 것의 시작이고 그 행동을 통해 삶을 완성하는 것이 양명의 주장이므로 맞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볼게요. 마음이 향하는 것은, 마음이 향했다라는 거는 여러분 양지 이치, 마음이 이미 이치가 사물에 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치가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치양지를 했다는 건데 양지라는 걸 이미 알았는데 물어봤는데 그걸 물어보고 끝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야. 이것도 매우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행일치가 돼 있는데, 지행일치는 지와 행은 일치해야 한다는 뜻인데, 자,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봐봐. 지행병진이라는 건 양명이 부정해요. 왜요? 지행병진의 대전제는 지와 행이 다르다는 전제하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지행합일이라는 건 또 성리학자 주희 양명, 미안해요. 주희 이황 이인은 부정한다. 성리학자 주희 이황 이인은 부정한다고. 왜? 지행합일은 지와 행이 같다는 거니까. 그러면 지행일치는 뭐냐면 지와 행이 같아져야 한다는 거거든. 이거는 전부 다 동의해요. 왜냐면 봐봐, 주희 이황 이쌤한테 지와 행은 다른 거지만 일치시켜 나가야 돼. 네가 말한 대로, 네가 알고 있는 대로 행동해야 돼. 맞는 말이죠. 양명한테 뭐래요? 지와 행을 일치시켜야 돼. 이미 일치시켰어. 둘 다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매우 중요한 거 했습니다. 자, 5번. 성리학과 양명학의 공통점. 누구 찾아야 돼요? 맹자를 찾아야 합니다. 자, 한번 필기하면서 가볼게요. 자, 또 누구 있습니까? 미안해요. 또 누구도 있습니까? 공자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필기하면서 가보면 1번 수양의 목적은 수기 아닌, 기억납니까 이거? 이게 뭐죠? 덕치예요. 학문의 목적은 성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성인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성인은 자신을 닦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죠. 왜 자신을 닦는데? 나를 잘 수양을 합니다. 그게 일단 1번 목적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사람도 수양을 하게 된다. 그게 수기 아닌이죠. 학문의 목적은 성인이 되는 것. 여러분, 위기지학이라고 하는데, 위기지학이 뭐냐면 나의 수양을, 기는 나야, 위는 위함, 나의 수양을 위한, 지는 의 학문이야. 그럼 당연히 나의 수양을 위한 학문이죠. 위기지학이 아니라 위인지학도 있어요. 이거 뭐 외울 건 아니야. 위인지학은 타인을 위한 학문이거든. 그게 뭐야? 명예, 출세하려고 하는 학문을 위인지학이라 해요. 여러분, 얘들은 위기지학, 나의 수양을 위해서 학문하고 내 수양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그리고 성인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자, 당연히 맹자의 제자니까 성선설이고요. 그리고 매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존천리 거인욕인데, 이건 설명 안 한다. 형광펜 바르세요. 자, 뭐냐면 천리의 의미가 달라요. 자, 봐. 천리의 의미가 어떻게 다르냐면, 주희는 하늘의 천리가 인간의 본성이자 동시에 모든 사물에 다 있어요. 근데 양명은 천리가 인간의 본성이기만 하는 거예요. 외부엔 없어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4번에 가보겠습니다. 자, 양지라는 게 천리자 참된 삶은 왕수인의 생각이에요. 자, 근데 죽어도 주희는 아니야. 왜냐면 주희는, 천리는 모든 이치인데 양지는 모든 걸 아는 게 아니야. 양지는 약간 아는 거고 계속 나아가야 돼. 그래서 천리의 의미가 특히 양지에서 많이 달라요. 요게 너무 중요한 거야. 진짜 이건 미쳤어요. 4번. 자, 그리고 마지막 도동의 핵심은 지와 행의 조화. 지와 행이 조화된다. 지 알고 있는 거 행동해라. 그리고 일치시키려고 해라. 지와 행의 조화, 일치라는 표현은 공통점. 여기까지. 여러분들
뒤 양면까지를 같이 정리하는 단원이 되었기 때문에 한 게 좀 많은데요. 특히 공통점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행 일치는 공통점이 되고 지행 병진과 합일은 차이점이 된다라는 부분과 천리는 양지가 될 수 있다는 주희와 아니다 양명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 말 잘못했다. 양지는 천리가 될 수 있다는 양명과 양지는 천리가 될 수 없다는 주희를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은 정정합니다.